이 중국 철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쌍 개념 중에 명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명실. 명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명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실은 실질 혹은 진짜 혹은 진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를 결정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이 개념이 중국 철학사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느냐? 자, 중국의 철학이 언제 생겼죠?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예요? 최초의 철학자를 두 사람,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예요? 중국 역사에서? 노자. 네. 노자가 최초의 철학자예요. 공자는 노자보다 한 20살 정도 어려요. 자, 공자, 노자가 두 철학자가 최초의 철학자들이에요. 이때가 언제죠? 앞에서 다 했죠. 누가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말씀을 그렇게 당당하게 했어. 자, 이 주나라는 둘로 나뉘죠. 뭘로 나뉘어요? 서주하고 동주로 나뉘죠. 동주가 둘로 나뉘죠. 춘추, 그 다음에 전국. 그렇죠? 그 다음에 춘추 말, 전국 초 사이에 철학이 생겼어요. 춘추 말, 전국 초 사이에 철학이 생겼어. 이때 나타난 사람이 공자와 노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철학이 생겼다 하는 말은 무엇을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천명을 극복했다. 천명을 극복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아주 생소해요? 조금 생소해요? 천명을 극복했다는 말은 신을 극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의 책임성이 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 시작됐다는 말을 이때는 뭐 천명을 극복하고 무엇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시대인데 그걸 개념으로 하면 도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천명이 지배하던 세계가 더 이상 효율성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형성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천명이 지배하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를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였어요? 철기 생각나세요? 네. 자, 철기. 내가 이럴 때마다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앞으로 몇 강자가 더 남았기 때문에 자, 건강히 살아야 되겠어요. 자, 철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철기가 발명돼 가지고 사회 경제적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배 구조가 달라진 거죠. 철기가 발명돼서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이 상황,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철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그 말은 뭐냐? 철기가 발명은 일찍 됐는데 산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세계가 유지돼 있었어요. 그때를 서주라고 해요. 서주시대. 안정적인 구도라는 건 뭐냐? 이분 구도예요.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이 도표 생각나세요? 대답 소리가 좋기는 하지만 매우 믿음은 안 가네요. 자, 정규 여기서 여기가 뭐였어요? 천, 하늘. 여 아래가 인간. 여기는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 여기는 제후. 그 다음 여기는 군자, 소인. 여러분들이 지금 IQ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있죠.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앞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읽으세요. 아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대답은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중국에서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읽으세요. 네. 그것이 이 철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중국의 사상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안 돼요. 안 돼.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앞부분 꼭 읽으세요. 네. 읽으세요. 네. 자. 이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이분 구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이 이분 구도가 흔들려. 그러니까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소인 가운데 돈을 갖게 되는 소인이 생겨요. 이 안정적인 이분 구도다 그 말이면 뭐냐? 군자는 지배하고 소인은 지배받고, 군자는 책을 읽고 소인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군자는 경제력도 가지고 소인은 경제력도 없고 하는 것, 안정적으로 이분 구도가 유지되고 있었어. 그런데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소인들 가운데 돈을 갖게 됐어. 돈을 갖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행세를 하게 돼. 그렇죠? 그 이전에는 돈을 갖거나 행세를 하는 일은 군자의 몫이었는데 세상이 뒤틀리다 보니까 군자가 하는 일을 소인들이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군자라면 책을 읽고 돈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지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됐는데 이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사회가 뒤틀리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책을 보고 돈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 소인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군자라고 하는 실질, 내가 군자라고 합시다. 내가 군자라고 하면은 내가 책을 보고 돈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소인은 그런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즉 개념, 이것을 소인이 갖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 사이에 계급이 흔들렸다 그러면 뭐래요? 실질과 명목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실질과 명목 사이에 균열이 생겼죠. 뒤틀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인이 하는 일을 군자가 하게 되고 군자가 하는 일을 소인이 하게 되니까 누가 군자고 누가 소인이냐 하는 이 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논어 안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소인이 군자 행세를 하고
군자가 소인같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한탄하거나 분개하는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사회가 뒤틀렸다. 계급이 뒤틀렸다. 정치 구조가 뒤틀렸다. 종교관이 뒤틀렸다. 하는 말은 뭐냐? 그 군자라는 몸뚱아리가 가져야 될 개념을 소인이라는 몸뚱아리를 가진 소인의 몸뚱아리를 가진 자가 군자가 하는 명목 그것을 행하게 돼버리니까 실질과 명목 사이에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철학적인 논쟁 중에 중요한 논쟁이 됐다. 이거 여기에는 어떻게 그 정치 현실이 그렇게 뒤틀린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덕경 1장의 첫 줄이 뭐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개념, 명에 관한 거예요, 명.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적인 제대로 된 사회 질서를 구현하려면은 가명으로 하면 안 되고 상명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어떤 한쪽 사람들은 가명의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상명이 구현되지 않는다. 이 말이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우리는 지금 천명을 극복해서 도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명의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가명의 방식으로 하면 가도의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가도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상도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명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자하고 노자하고 명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공자는 명이라는 것을 개념을 분명히 정하자고 하는 거고 분명히 정하자고 하고 노자는 분명히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